저하고 같은 어떤 세대의 문인이신데,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예전에 뭐 무슨 뭐 이육사 시인이라고 뭐 서정주 시인, 이제 시도 시대별로 이렇게 조금 바뀌고 흐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늘 그런 물론 훌륭하신 시인들이지만 늘 그분의 시를 접할 수는 없고 그 요즘의 시를 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요즘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요즘 시대는. 이상희 시인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그 같은 세대이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젊으신 오늘 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재훈 시인님이신데 간략하게 양력을 말씀드릴게요. 강원 영월 출생이시냐? 강원도 분이시냐? 72년 98년 현대시로 등단하셨고 시집으로는 내 최초의 말이 사는 부족에 관한 보고서, 명왕성대가 벌레신화, 생물학적인 인물로 생물학적인 인물이 몇 달 됐죠? 시집 출간하신 지. 아니, 한 1년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4권을 내셨고 중앙대학교 문창가에서 박사를 마치시고 시도 좋으시지만 이 시 창작 이론에도 굉장히 전통을 갖고 계신 시인입니다. 시 이론집에서 이제 저서로는 뭐 이제 이런 시 이론집 현대시와 허무이시, 그다음에 딜레마의 시학, 부재의 수생학, 수사학, 징후와 융명 뭐 이런 어떤 시 이론 책들이 있고 대담집으로 나는 시입니다. 책도 있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나요? 한국 시인협회 젊은 시인상, 현대시 작품상, 한국 서정시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수상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월간 현대시라고 했어요. 잡지. 그 현대시 주간으로 지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 시 이론에도 폐박하시고 글도 뭐 창작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잡지를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돌아가는 어떤 그 요즘 현대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문맥에서 말을 하는 그래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서정을 이런 식의 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재훈 시인님을 강사님으로 초청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스맨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전남 담양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 네, 상당히 멀리서 왔는데 집이 담양은 아니고요. 예. 네,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글을 쓴다는 핑계로 피신을 하려고 담양에 글을 남는 집이라고 하는 그 문학 그 집필실 레지던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일정으로 가 있다가 오늘 담양에서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그 담양도 비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지고 이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담양에서 제일 가까운 KTX 역을 검색을 해보니까 곡성역이더라고요. 곡성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담양에서 이제 차를 끌고 곡성 가는, 다행히 곡성역은 주차비가 무료더라고요. 그 시골이라든지. 그래서 곡성으로 이동해서 곡성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곡성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으로 또 왔습니다. 용산역에서 ITX 청춘 열차를 타고
김유정 여기는 이제 그게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네. 가평역까지. 가평에서 또 환승을 해서 또 이거 나갔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전철표랑 이렇게 해야 되니까 또 가평에서 내려서 다시 김유정역으로 와서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남춘천역에 내리시는 게 훨씬 수월하셨을 그걸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거꾸로 오는 것보다는 가면서 이렇게 낫지 않나 생각으로 내려서 앞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걸어서 좀 이제 뭐 택시도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택시도 없고 해서 뭐 오늘 한 번도 안 걸었으니까 비를 맞으면서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살살 걸어 올라왔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전상국 선생님 그 문화객들 1, 2층을 관람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문학관에 비해서 너무 재밌는 자료들이 많아서 네, 좋았던 것 바꿨어요. 같습니다. 네. 사무국하게. 제일 재밌던 거는 초등학교 때 그 반성문. 그런 거 보통 걸릴 텐데, 네. 그리고 좀 훌륭한 게 아니잖아요, 반성문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예, 그 반성문도 상당히 잘 쓰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소설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재능이 있지 않았나. 또 반성문도 재밌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렸을 적에 뭐 학생증이라든가, 뭐 모아놓은 명함, 뭐 이런 거. 재밌는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훈장도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에 사령증 같은 거 있죠. 네.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대통령이 주는. 가운데. 네, 그런 것들 아주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날 책이나 옛날 그 원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그 몇십 년 전에 작가의 글에 혼이 담긴 원고지 이런 거를 원본으로 딱 볼 때의 그런 그 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잘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놨는데 즐겁게 관람을 했고요. 네, 제가 여기 그 김유정 문학관은 김유정 여기 좀 아래쪽에 거기는 예전에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그 전상국 문화객들은 처음 와보는데 너무나 잘 해놓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유명하지도 않는 제가 뭐 한다고 하니까 누가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계선 선생님 얼마 전에 TV에서도 제가 KBS 다큐멘터리에서 뵙고 되게 안 아시는 분이라고 내가 막 집에서 막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의 4가지 길이라는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크게 아까 그 최계 선생님께서 너무 좀 거창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좀 반복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목은 시청자의 4가지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또 아는 얘기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또 선생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강원도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 영월에 하동면이라고 있어요. 하동면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김삿갓면으로 개명이 됐어요. 김삿갓이 태어나는 곳 근처에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는 거기가 광산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해발 800m가 되는 상당히 망경대산이라고 상당히 이제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런 이제
평강중에 거기서 이제 석탄 텅스텐이라는 거 캐가지고 케이블카로 이제 이렇게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때는 물이 좀 안 좋았대요. 석탄 이런 거 캐니까 물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폐강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한때는 2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근데 지금은 다 이제 다 외지로 나가고 노인분들만 몇 분 계셔서 지금은 이제 초대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 TV 6시 대 고향도 몇 번 나오고 그리고 다큐에도 나오고 워낙 이제 산골의 청정 지역이다 해서 그리고 예전에 막 학교 터도 있고 무슨 극장도 있고 당장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터가 막 넓고 그래서 이 캠핑족들의 성지다. 그래서 이제 캠핑하러 또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 그 미술전공하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벽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관광 위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는 이제 영월에서 일찍 떠났기 때문에 영월에서 떠났다가 행성 가서 좀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인제에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강원도 살다가 또 경북을 갔다 충청도에서도 오래 살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뭐 태어나고 그 유년 시절의 모든 걸 10대 한 중반까지 초반까지는 거의 이제 강원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강원도 사람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강원도를 나와가지고 그 김삿갓 축제 이제 영월은 김삿갓을 문화 브랜드로 아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마 문화 축제를 하거든요. 전남 화순하고 좀 격돌을 했다고 그래요. 김삿갓을 누가 가져가. 돌아가시고 화순에서 돌아가실 때 전국도 돌다가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년 살았나 봐요. 좀 이렇게 돈이 있으신 분이 먹여주고 좀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죽었으니까 김삿갓 브랜드를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영월에서는 태어난 곳 무슨 소리냐? 태어난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김삿갓 브랜드는 여기서. 근데 이제 영월이 이긴 거죠. 태어난 곳이 먼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삿갓 축제를 계속해서 이제 저는 뭐 영월에 지금 뭐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양력에 계속해서 이제 강원도 영월 출생이 양력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군에서 알았는지 매번 영월 문학이라고 하는 거기 있는 시를 실어주고 그다음에 김삿갓 축제가 되면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초대를 안 해주셔서 못 갔습니다. 예전 최근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춘천 출신 이승훈 선생님을 제가 좀 모시고 다닐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그 영어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출신한 것을 아시고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이승훈 선생님이 유년 시절 때 영월에서 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승훈 선생님 부친이 영월 도립병원 원장님을 하셨다고 의사셨는데 하셔서 유년 시절을 이제 영월에서 보냈다 그러시면서 그때 이제 이승훈 선생님이 또 상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그때 제 고향을 이제 찾아가봤어요. 이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장님은 거기서 산 약초를 뜯어가지고 집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택배를 보내는 일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그 이장님이 이제 이거는 좀 번외의 얘기인데요. 그 이장님을 몇십 년 하셨대요 거기서. 근데 그 이장님이 옛날에 거기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산에 나무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청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중학교까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나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오셨는데 그 모운동 제 태어나서 모운동입니다 이름이. 하동량 모운동 구름이 모이다는 뜻이에요. 구름이 모이.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구름이 밑에 있어요. 서산 그 위랑 구름이 밑에 있고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모인다 해서 모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모운동에서 태어난 농촌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사연을 모르겠지만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셔가지고 거기를 안 떠나고 그 이제 선생님도 거기를 안 떠나고 계속해서 거기 살았던 거예요. 이장님. 그래서 이제 그 이장님도 뵙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소설 쓰시는 선생님께서 산약초 이제 소설보다 더 많이 팔린 게 나는 소설은 안 팔리고 그 교양서를 냈는데 그게 산약초로 뭐 이제 약초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약초로 뭐 차 끓이는 거, 산약초로 뭐 비빔밥 해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독초도 섞으면 약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시니까 그런 걸로 교양서를 냈었는데 우리 고향에서 눈이 뒤집혀지시더라고요. 여기는 지천이 돈밭이라는 거예요. 구하기 힘든 약초가 여기는 아무도 안 뜯어가는데 구하기 힘든 약초. 1시간을 살아주셔가지고 그 선생님 기다리는데 그 포대기로 뭘 포대기를 담아서 오시더라고요. 너 서울에 가져가야겠다. 돈이라 그러시면서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은 김사과의 길을 받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어난 시인이다. 이라고 김사과시 전국을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 운명 때문인지 저도 초등학교에 강원도 내내 살았던 그 이후로는 또 전국을 떠돌면서 또 사는 운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고향의 제 위가 김사과시이기 때문에 김사과를 이길 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별 볼 일이 없는데 김사과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 거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까 뭐 현대시 주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까지 현대 주간을 좀 하다가 현대시랑 같이 나오는 시사사라고 하는 또 개간지가 있는데요. 또 그 개간지가 잠깐 리뉴얼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또 좀 시사사 주간으로 다시 갈아타서 시사사 주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생물학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그 시집이죠. 제가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올해 여름호에 문예지에 발표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제 모든 문예지가 지금 작년 가을로부터 가을호, 겨울호, 봄호, 여름호까지 이 특집을 안 하는 문예지가 없습니다. 전부 이 특집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라는 거 아시죠? 네. 인공지능. 너도 나도 이 특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학 전문가들, 그 다음에 AI 뭐 이런 쪽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문학 쪽 전문가들 다 필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시가 이제 인공지능이 챗GPT가 생겼다는데 그러면 시가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 써주는 거 아닌가? 시인, 소설가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진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진단을 문예지에서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평론을 이제 안 쓰려고 시만 쓰려고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쓰게 돼서 그 시인의 입장에서 인공지능과 챗GPT의 경험담을 한번 그냥 자유롭게 평론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인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러한 이제 주문을 받고 글을 쓸 기회가 생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시작이라고 하는 문예 개간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챗 GPT가 나왔을 때 저도 궁금하니까 바로 가입해서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자리나 술자리나 뭐 자리만 가면 전부 이제 요즘 이 얘기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젊은 시인들 이제 저보다 더 밑에 있는 시인들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시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뭐 평론이나 일반 글이나 뭐 에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로 쓰는데 시는 아직도 이제 연필로 노트에 볼펜으로 좀 첩보를 쓰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펜과 손끝에 이제 이게 버릇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 이제 자판으로는 이게 시가 잘 안 나옵니다. 써야 손글씨로 써야 이제 시가 나오는 뭐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이제 더 밑에 젊은 시인들은 인공지능 세미나나 이런 데를 몰래 다닌다는 거예요. 작가들, 소설가, 시인들이. 왜냐? 또 어떻게 하면 써먹고 볼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썼을 때 그냥은 안 쓰겠죠. 좀 고치겠죠. 그래서 소스나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아주 막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시의 책상이 생각 안 나거나 소재가 생각 안 날 때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비 오는 날 우울한 감정으로 시를 한번 써줘. 이렇게 주문을 하면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대로는 안 쓰고 조금 필요한 부분 뽑아다가 쓰면 내가 밝히지 않은 글을 어떻게 할까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활용해서 쓰더라도 본인이 숨기면 이건 모를 수밖에 없다. 알아낼 재간이 없다. 그러니 이제 밑에 젊은 세대들일수록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활용한다라고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너무 간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윤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윤리. 아니 착상을 예가했는데 이거 내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착상을 예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제일 중요한 게 윤리인데 윤리적 측면에서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이게 본인의 창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 그래서 이제 문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아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은 그렇게 쓰는 사람들을 인정하자라는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의 윤리로 밝히자는 거예요. 챗 GPT의 도움을 받았으면 뭐 이렇게 각주를 쓰든지 밝히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 이 시는 인공지능 시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SNS 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SNS 시. 그게 뭔가 하면은 뭐 예전에 그 이제 베스트셀러 시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시.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베스트셀러 시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대표적으로 원태현 이런 시인들이 있어요. 원태현, 뭐 용혜원 뭐 이런 시인들. 아무튼 이제 그 대중들 이제 이렇게 문학적 완성도와는 이제 그 상관없이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시를 이제 베스트셀러 시다. 그 시는 조금 일반 시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문학적인 완성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문학계에서도 전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출판사도 뭐 이상한 출판사에서 내요. 근데 돈은 잘 벌어. 왜냐?
이렇게 너무 읽기 편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를 베스트셀러 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SNS 시로 이제 옮겨탄 거예요. 그러니까 몇 줄짜리 시 있죠? 몇 줄짜리 시. 그런 시들을 이제 SNS에 게재하면서 그것이 많이 퍼져가지고 책도 나오고 하사국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제 독립적이 돼가지고 그 여러 시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다. 그러니까 이제 기발하고 재밌어요. 기발하고 재밌는데 그냥 재미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적으로 뭐 얻는 것은 없고 이제 재미만 있는. SNS 시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시인들은 본인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나는 시인이라기보다는 방송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TV에 이제 유명한 것처럼 출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인공지능 시라고 하는 챗 GPT 시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만들자. 그래서 그 장르로 그냥 활동을 하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장르가 생기면 시인도 이렇게 저 같은 뭐 최계선 선생님 같은 이런 이렇게 인간 시인이 있고 인공지능 시인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연예인들도 인공지능 그 사이버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가수들도 있고 모델도 있잖아요. 모델도 있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도 이제 인공지능 시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인공지능이 시인이 나오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시집 한 권을 하루 만에 다 써서 낼 수가 있겠죠. 네, 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뭐 비 오는 날 시집 한 권 딱 써가지고 비 오는 날 내고 온라인으로 뭐 판매할 때 할 수 있고 햇볕 쨍쨍 내리는 날에 햇볕 내리는 날 시집 한 권 쓰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인공지능 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쉽잖아요. 계약하기 가능해요. 언제든지 인기가 떨어지면 바꿀 수 있어요. 새로운 인공지능을 또 만들면 되니까. 짜증도 안 부려요. 출판사에 막 짜증 낼 거 아니야. 짜증도 안 내지. 그 다음에 원고가 가면 착착 지키지.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시인들을 꾸리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인을 꾸리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친절하고 결벽증이나 짜증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작년에 시를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공지능 시를 나왔습니다. 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걸 누가 썼냐면 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쓴 시집이 최초의 시집이 시를 쓰는 마음입니다. 근데 안 팔렸어요. 이제 언론에도 소개되고 했는데 안 사가 사람들이. 이제 판매는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소설도 나왔지만 시집도 나왔지만 소설집도 나왔어요. 장편 소설인데요. 약간 판타지 계열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판타지 계열의 그 소설 제목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소설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소설인데요. 그 소설은 이제 약간 공학을 좀 잘 아는 소설가가 감독을 했어요. 감독을 해서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도 나왔습니다. 그 책도 화제는 되었지만 팔리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시를 쓰는 시안은 어떻게 개발했냐면 이게 이제 이제 서울 예대 김태형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아는 친구인데 그 김태형이라는 소설가가 이제 서울 예대 같이 교수로 있는 연출가하고 카이스트에서 이제 하는 엔지니어 공학도 하고 셋이서 새로운